조선 태조 이성계는 왜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을까? 함경도 변방 출신의 이름 없는 장수였던 이성계는 당시 고려 백성들을 괴롭히던 홍건적과 내륙 깊숙이 들어와 약탈을 일삼던 왜구를 물리치면서 중앙정계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전라도 남원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왜구를 소탕한 것을 계기로 신흥무인 세력의 리더가 되면서 일약중앙정계의 실력자가 되었다. 그 힘을 기반으로 위화도 해군을 감행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1892년 마침내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가 되었을 때 이성계의 나이는 58살이었다. 왕권이양 작업을 하기에 많이 늦은 나이였다. 그리하여 이성계는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세자 책봉을 서둘렀다. 한시바삐 세자를 책봉해 후계자 교육을 시킨 뒤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당시 이성계에게는 두 부인에게서 낳은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가 낳은 아들이 6명이고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아들이 2명이었다. 이 8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느냐는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야 첫째 아들인 이방후가 세자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성계를 도와 혁혁한 공을 세운 오남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했다. 실제로 이방원은 권력욕이 있었고 자신이 세자로 책봉될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조정의 대신들도 그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왕실에서 왕만큼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왕비인데 불행하게도 이방원의 생모인 신이 왕후 한씨는 조선이 건국되기 10개월 전에 죽고 말았다. 대신 왕실 안방을 점령한 사람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데 막대한 도움을 준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였다. 실제로 그녀는 조선 왕실의 첫 왕비였다. 자연히 신덕왕후 강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를 원했다. 여기에는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정도전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조선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한 정도전이 구상한 나라는 왕권과 신권이 분리된 국가였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백성의 대표격인 신하, 곧 재상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왕권과 신권이 적절한 조화와 견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조 이성계도 정도전의 생각에 공감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까닭에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인인데다 막강한 권력까지 가진 신의 왕후 한씨가 낳은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보다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는 신덕 왕후의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신권 국가를 이룩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태조 이성계에게 신덕 왕후 강씨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뜻을 받아들여 신덕 왕후 강씨의 둘째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이때 이방석의 나이 11살이었다. 원래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는 첫 번째 아들 이방벌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도전이 반대했다. 표면적으로는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경솔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방번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조카서이였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그 과정에서 왕의 일족을 모조리 죽였는데 그런 집안을 사돈으로 둔 이방번이 조선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뒤탈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정도전은 자신이 구상하던 나라의 모습을 하나둘 현실화시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신권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비롯해 6명의 왕자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 세력을 해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들이 사사로이 군사들을 거느린다면 왕권과 신권이 모두 위협받기 때문이었다. 자연히 왕실 권력의 실세였던 이방원은 태조와 신덕왕후 강씨의 신임을 받고 있던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 세력에 의해 점점 궁지로 몰리게 되고 말았다. 정도전이 신권정치의 교두보를 차근차근 마련해가고 있을 무렵 웅크리고 있던 이방원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1396년 세자 이방석의 생모인 신덕왕후 강씨가 죽고 설상가상으로 태조마저 병석에 눕고 말았던 것이다. 세자 이방석의 뒤를 지켜주던 두 사람이 사라지자 이방석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이방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할 때부터 불만을 갖고 있던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규합해 세력을 키운다. 그리고 1398년 경복궁 남문에 자신의 사병들을 배치한 뒤 정도전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정도전은 이방원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부의의 습격을 받아 죽고 말았다. 정도전을 제거한 이방원은 세자이자 이복동생인 이방석을 유배시킨 후 살해하였다. 이방석의 형 이방번도 그 즈음 죽이고 만다.
이것이 1차 왕자의 난이다.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한 순간이자 왕이 되기 위한 수순이기도 했다. 병석에 누워있던 이성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방원을 불러 혈육을 죽였다며 크게 꾸짖었다. 하지만 그의 최측근인 정도전마저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해 왕위를 내놓고 만다. 그렇게 해서 조선 일대왕 태조 이성계는 1892년 나라를 세운 뒤 6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다 1398년 왕의 자리에서 물렀다. 이성계가 왕위를 내려놓자 이방원은 둘째형 이방과에게 왕위를 양보한다. 원래는 큰형 이방호에게 양보해야 하지만 이방우는 이성계와 달리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반대했고 고려가 망하고 아버지 이성계가 왕이 되자 술만 먹고 돌아다니다가 조선 건국 2년 만에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방원이 둘째형 이방과에게 왕위를 양보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만약 그가 세자 이방석을 죽이고 곧바로 왕이 되었다면 무력으로 왕권을 빼앗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자 이방석은 이성계의 서자였지만 이방과는 적자였다. 조선 왕실은 적자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게 되면 이방석의 제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이방원은 둘째형 이방과를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다. 물론 이방과를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왕 태조는 왕자들의 난 속에서 아들 둘을 잃는 고통을 겪으며 6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둘째 아들 이방과가 정종이 되면서 조선 왕조 2대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